오늘의 주제는 중국 최고 요리 랭킹 탑4입니다. 중국의 최고급 요리들은 수천 년 전부터 공중연회를 통해서 대가 이어져 왔고, 현대에 들어서도 중국 정부연회나 외빈 접대연회에서 선보이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궁중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최고급 요리들은 민간의 레시피가 유출되고 고급 식당에서 그 요리를 제안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되었고, 지역 특색에 맞게 현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고자 하면 제대로 된 식재료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강화로 인해 특정 식재료를 찾을 수 없게 된 것도 있고, 그 식재료의 가격이 천정부지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들은 유사 식재료와 가짜 식재료가 생겨났고, 식감과 모양이 비슷한 대체 식재료도 생겨났습니다. 레시피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간소화가 많이 되었으며, 레토르트 제품이나 밀키트 제품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최고 요리의 랭킹을 매겨보겠습니다. 랭킹을 시작합니다. 4위는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은 천하 제일탕이라 불리는 중국 복건성의 산해준미 모듬 요리입니다. 육해공의 몸에 좋다는 식재료가 다 들어있는 이 불도장 요리는 그 이름에서 맛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불도장이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당나라의 고승 현전이 복건성에 있는 남소림사로 가는 도중에 복주에 있는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관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둔 고관 대작의 집에서 만단향이란 요리로 손님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고승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만단향이란 요리의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코를 계속 찌르고 침을 석자나 흘리게 만들었답니다. 고승은 수십 년간 가까운 내공으로 유혹을 참으며 참선을 이어나갔지만, 결국에는 만단향의 향기에 못 이겨서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담을 넘어 그 만단향의 잔치에 참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요리는 그때부터 불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불도장은 크게 복건성 버전과 광동성 버전이 있는데, 복건성의 불도장은 낮은 불에 장시간 직접 구워서 만들고, 광동성의 불도장은 재료가 든 항아리를 찜기에 넣어 찌듯 장시간 구워서 만든다고 합니다. 불도장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상어 지느러미, 상어 입술, 물고기의 불에, 소 힘줄, 돼지고기 훈제 햄, 전복, 해삼, 폐주, 돼지갈비, 묵은 닭, 오리고기, 비둘기 알, 인삼, 송이버섯 등 보양으로 유명한 식재료는 거의 다 들어가는 요리로 만한 전석 중의 하나이며 중국 국가연회 1등 요리입니다. (3위는) 곰발바닥 요리입니다. 곰발바닥 요리는 중국 동북지방의 특색 요리로서 3000년 전인 중국 상나라 말기 공중연회에서 먹기 시작했다는 최고급 요리입니다. 청나라 이전에는 궁중에서 먹던 요리였는데, 청나라 강희제 때부터 하얼빈과 심양 등지에 일반 식당에서 대중에게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곰발바닥으로 만든 요리 중에는 난화숑장이라는 요리가 제일 유명한데,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푹 고운 곰발바닥에 유채와 하용으로 데코한 요리입니다. 곰발바닥은 앞발이 뒷발보다 훨씬 비쌉니다. 식재료로 쓰이는 곰발바닥도 다 앞발입니다. 뒷발은 걸어다닐 때와 서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딱딱하고 굳은 살이 많아서 쓸모가 없답니다. 그러면 앞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영양가가 많고 부드러울까요? 정답은 왼쪽 앞발입니다. 곰은 습관적으로 왼쪽 앞발을 이용해서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앞발에는
야생 과일즙도 묻어있고 불개미알과 각종 동물의 혈액이 묻어있을 겁니다. 또한 양봉업자 몰래 훔쳐먹은 로얄 젤리와 벌꿀도 배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문 동면을 하는 동안 계속 혓바닥으로 왼쪽 앞발을 핥는다고 합니다. 굳은 살이 얇아져서 핏줄이 터질 정도로 핥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안 스며든 영양분과 자신의 혈액과 타액이 합쳐져서 발바닥 자체가 훌륭한 식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측 앞발은 가려운 곳을 긁거나 나무에 오를 때 또는 사냥감을 움켜잡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보 대접을 받는 판다에 비길 수는 없지만 국가보호동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잡아서 식재료를 할 수 없어서 곰발바닥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곰발바닥과 똑같은 모양의 틀에 우족을 갈아놔서 만든 사이숑짱이라는 대체 요리로 느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제비집 요리입니다. 제비집 요리는 금사현이라는 제비가 물어온 먹이와 자신이 분비한 타액 그리고 등과 배에 난 깃털을 혼합하여 지은 둥지를 식재료로 하여 만든 요리입니다. 주산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중국 남부 연해 지역인데, 제비집에는 당류 영양소가 풍부하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금사현 제비는 1년에 3번 자신이 쓰려고 둥지를 만드는데, 가장 두껍고 깨끗하며 둥그런 사발 모양을 한 첫 번째 둥지가 제비집 식재료 중에서 최상품이라고 합니다. 제비집은 보통 해안가 절벽의 동굴 속에서 채취하는데, 제비가 먹는 먹이의 수질에 따라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백색을 띠기도 하며 상아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연에서 채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비를 아예 인공 사육하면서 실내에 제비집을 짓게 하여 그 제비집을 표백, 코팅, 염색하여 산지를 속이기도 하고, 아예 식품 첨가물인 알긴산 소다와 젖산칼슘을 혼합하여 가짜 제비집을 만들기도 하며, 수분 함량을 늘려 중량을 높이면서 제비집의 신분을 세탁하기도 한답니다. 천연의 제비집은 광택이 나며 물에 불리면 6에서 12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또한 제비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이 싼 티벳 고산지대에 있는 설련화라는 식물에서 분비하는 액체가 굳어진 설련이라는 제비집과 비슷한 성질의 식재료로 제비집의 느낌을 대신하기도 한답니다.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리고 타액산이 풍부한 영양소 덩어리인 제비집은 천연에서는 2월에서 10월까지 채취가 가능한데, 제비가 첫 번째 둥지를 만드는 2월에서 4월에 나오는 제비집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2차, 3차 둥지를 만드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제비들의 털갈이 기간이라 영양분이 적고 청결도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1위는 싹스핀 상어 지느러미 요리입니다. 중국 산해 진미 중 최고로 일컬어지는 싹스핀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중국 송나라 때부터 궁중연회에 오르는 요리 중 최고로 치던 요리입니다. 연골오류인 상어의 가슴, 복부, 꼬리의 지느러미를 건조하여 식재료로 쓰고 있는 상어 지느러미는 8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송나라 이전에는 상어의 껍데기와 입 주변의 연골인 입술을 최고의 식재료로 쳐주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상어를 잡으면 지느러미는 잘라내고 나머지를 진상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어민들은 이렇게 남긴 상어 지느러미는 잘 말렸다가 집에서 탕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합니다. 맛의 소문이 송나라 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최고의 식재료인 상어 지느러미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상어는 중국의 연해 지역 및 동남아에서 많이 잡히는데, 최고의 식재료 상어 지느러미를 취할 수 있는 상품은 필리핀 루송근해의 상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상어를 보호동물로 지정하고 공무상 접대에서는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골어류인 철갑상어를 많이 먹고 있는데, 한때는
롱진이라고 부르는 철갑상어의 척수를 상어 지느러미를 대신해서 불도장에 넣어서 먹는 용치 불도장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